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1st of October 2024, Mon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좀 올라갈 만하면 다시 좀 주저앉고 올라갈 만하면 좀 다시 주저앉고 그러는데 호재들은 계속 있는데 어찌됐든 뭐 호재들이 계속 있으니까 타이밍의 문제일 뿐 조만간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노보 노디스크에 이제 위고비가 들어오면서 인기를 생각보다 고가임에서 상당히 끌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관심이 좀 더 모아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일단은 조금 조심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셀트리온 관련된 소식은 악템라의 바이오시밀러의 CTP47 요게 이제 임상 결과가 유럽 류마티스 관절염 협회 논문에 이제 저널에 게재가 됐다 그러는데 유효성, 동등성, 안정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 유럽에 벌써 이제 품목 허가 신청이 들어갔고 이게 글로벌리 한 4조 정도 하는 약이니까 좀 추가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 소식은 자회사로 왜 CDMO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여기 이제 속도를 좀 내는 모양새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이 발의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는 중국에도 많이 이제 CDMO를 맡겼었는데 그 위탁 생산이 아마 우리나라 쪽으로 수혜가 많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잘 이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진펜트라가 순조롭게 잘 이제 미국 3대 PB 보험사에 다 이제 적용이 됐고 지금 80% 정도 커버리지가 돼서 올해 2,500억 원, 내년에는 1조, 그 다음에 3년 내에는 3조, 그 다음에 한 4, 5년 후부터는 1년 동안의 매출 5조 정도는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서 어찌됐든 진펜트라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매출을 셀트리온이 확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북한군 개입설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실제 북한군이 상당 부분 투입이 됐고 지금 이제 실제 전쟁에 투입이 된다 그래요. 그 대가로 이제 북한은 뭐 여러 가지 핵 잠수함이라든지 ICBM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또 러시아로부터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중국이 그래서 상당히 당혹해 한다 그래요.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렇게 급속히 가까워지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어떤 견제력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어떤 장악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또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간접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괜히 우리나라가 좀 끼면서 여러 가지 좀 사태가 좀 촉발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는 그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드러난 바로는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참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 가지 좀 위법적인 일들도 많았는데 다시 또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면 좀 상당한 아이러니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 좀 미국 대선 투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 주가 있으면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으면 그 주의 모든 표를 다 그 이긴 쪽에서 가져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한 경쟁주 7, 8곳 빼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곳 표심들은 그럼 우리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런 들러리 신세를 전략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표수에는 이겨도 대의원 선거의 숫자에선 져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상당히 뭐 자주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힐러리하고 그 트럼프하고 싸웠을 때도 그렇고 옛날에 이제 엘고하고 부시하고 싸웠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 가지 대통령 선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폭로전 이제 살라미 폭로라고 그래갖고 이제 폭로를 조금씩 이제 부분 보여주고 있는데 김재원이 계속 방송 나오면 계속 터트리겠다 그러더니 계속 터트리진 않고 한 발 좀 물러나는 모양새고 국정감사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명태균의 등장이 보면 좀 본인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게 그 강혜경 씨가 실명을 걸으면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공익 제보죠. 그런 여러 가지 제보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면 본인이 완전 국정농단을 개입한 사람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명태균 게이트가 어떻게 좀 흘러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게이트 쪽으로 옮겨가서 이제 오늘 월요일 날 오후 4시 반 시간도 좀 애매한데요. 이제 그 차담회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당대표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데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한동훈 대표는 지금 3가지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전부 용산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받기 어려운 거고 받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만약에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하면 비서실 인적 쇄신하고 십상시 뭐 쫓아낸다고 해도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로 다시 채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시사 이슈는 국정감사 이제 이번이 이제 그 김건희 국정감사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강혜경 씨가 아마 이제 국회 법사위에 출두를 해서 뭐 여러 가지를 좀 폭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강혜경 씨 응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인이 이제 불법적인 일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얼굴을 공개하고 실명을 공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폭로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뭐 명태균 씨하고 뭔가 앙금이 깊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용기를 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강혜경 씨가 어떤 정도 수준의 폭로 우리가 뭐 이제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걸 넘어서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는 거를 어떻게 폭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씨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용산이나 대통령실 김건희 씨가 또 어떻게 대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또 어떻게 대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가 또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흥미롭게 좀 펼쳐지니까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여기는 용인 수지 쪽이니까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종목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